오뚜기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3.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6%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49만 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34,50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16% 선입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은 함영준 씨가 23.74%, 피델리티 로스 스타펀드가 6.26%, 국민연금공단이 5.52%, 그 다음에 별도로 그 내역에서 찾았는데요. 오뚜기 함태호 재단이 7.83%, 오뚜기 라면 지주회사가 또 있네요. 그게 6.82%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12.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1조 3,52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9%가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5.4%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은 2.7% 상승입니다. 먼저 농심을 했기 때문에 농심은 2% 선이 오히려 그 하락을 했죠. 이걸 보면은 그 원재료 가격도 분명히 그 상승을 했을 텐데 제품 판매 가격이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일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그 18.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은 1.31로서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6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억 4,400만 원 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스루풋 이익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많이 나온 경우를 상반기 분석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21억 9,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제품과 상품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제공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는 86억이 증가했는데 역시 그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2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위에 그 재고자산 흐름 양식을 개선 양식을 미리 좀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회사는 그 재고자산 변동액의 그 범위는 다음 장에 또 확인되겠습니다만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원재료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상품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뭐 매출원가는 그 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래는지 모르지만 이 총 제조 비용을 파악한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원재료의 보통 그 표준적인 모범 업체에서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총 제조 비용은 원재료 사용액 더하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런데 원재료 매입액으로 해버리면은 왜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과 왜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 기준은 총 제조 비용을 왜곡한다. 그래서 그 재고 흐름을 회사들은 이렇게 여기 이제 원재료가 있다 그러면 기초재고 얼마 있는데 있고 매입한 금액 얼마고 출고한 사용 그 생산에 투입된 금액 사용
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 타계정 대체 출고계가 있다면은 뭐 그런 거까지 해서 기말재고 얼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공 비율이 11%로 1.5% 상승했는데 이것은 거꾸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익 내용에서도 스루프 매출 재료비가 내려간 거로 되어, 적게 인상된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원재료 가격 추이와 그 제품 가격 추이에서 한번 더 검증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899억 원, 거의 90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72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상반기에 2,93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1.6% 인상이 됐습니다. 많이 증가했어요. 두 자리 숫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그 연봉은 6천 이하가 되겠습니다. 5,850만 원. 요거면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 하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이라고 뭐 얘기하더라도 그렇고, 이제 대기업 수준은 뭐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거지. 식품업종이 원래 또 이 정도 약한 거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농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을 미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농심은 이제 상반기 비성분 데이터를 제시를 안 해가지고, 농심은 2021년도 그 전체 그 인건비 내용인데요. 이 평균 임금이 6,6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2022년 상반기에는 이거보다는 더 오르지 않았겠느냐. 한 7천만 원 선 정도로. 그런데 이 농심은 오뚜기는 연간 5,85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만약 보너스가 나간다 하면은 한 6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농심하고 연봉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난 기업은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업종의 뭐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농심은 역시 그 대기업군에 들어가는 되기 때문에 다른 롯데하고 반개죠, 농심이. 그러니까 거기하고 좀 차등을 두기 좀 어려울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편이거든요, 농심은 롯데 이런 계열에 비해서. 근데 오뚜기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뚜기 이런 데를 보면은 무슨 샘표 식품이라든지 신송식품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라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라면 가격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야 농심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고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2단계로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재고자산 변동 범위 차이인데, BWCAI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일단 투명하다. 물론 이제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 때문에 왜곡이 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투명하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영평가 지표로도 그것을 다른 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WCAI가 8.8회전으로 0.83회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프율은 거꾸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세워왔습니다. 제조업에서. 그런데 올해 그런 이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이 나타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그 원재료 가격이 과 제품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경우에 그 가정이 성립하는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그 가정이 성립하는 그 전제 조건이 좀 무너진 상태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경험으로서의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WCI 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 수급률 상승은 판매 가격 상대적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TOE 생산성도 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임팩트 미래 가치는 14.6%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급 속도 늦어졌고요. 그러나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좀 빨라졌습니다. 이 갭이 수급 속도하고 지급 속도하고 갭이 줄어드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회전율하고 버금가게 수금은 하면서 매입에 대해서는 좀 늦게 지불한다는 것은 이건 상도덕적으로도 좀 이렇게 접근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너무 나면은 갑질을 한다, 또 이런 얘기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그 회사가 발표를 한 거 보면은 대두유, 설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 오뚜기는 이제 다른 그 식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식품 만드는 원료들에 대한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32%에서 높게는 그 다음에 이제 29% 선까지 또 6.5%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가중 평균하기는 어렵고, 단순 평균하면은 20%, 21.2%가 상승을 했고, 전년도는 33.5%나 상승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년도에 그 상승을 해가지고 이미 일부는 제품 가격을 인상을 2021년도에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 제품 가격을 그 공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에는 1월에서 6월달 맞는데, 다른 기업체는 이제 2021년, 2022년 연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6개월 사이의 가격이라고 그러면은 요게 또 비교하는데 오차가 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이 보다는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했을 거다 하는 추론인데, 그게 이제 단순 평균으로 보더라도 입증이 좀 안 되죠. 많이들 상승을 시켰습니다만은 한 반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면 제품이 13%가 이미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농심은 상승을 안 시켰죠. 또 하나, 오뚜기는 라면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오뚜기 식품이라고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 주주 명의에 보도 오뚜기 라면 지주가 또 별도로 또 있어요. 오뚜기 라면이 좀 잘 나가니까. 그래서 오뚜기 식품 쪽에서는 이 원재료 매입 가격에 빠진 것이 상품 매입 가격 추이는 비공개가 됐습니다. 이 상품 매입 가격도 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품 판매 가격도 많이 인상을 시켰을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시한 백데이터 가지고는 제 가정 추론이 검증은 되기 어렵다 하는 게 이 종합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왜 6개월 단위로 비교를 하는지, 이게 본인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연간 금액하고 제가 인상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작년도 상반기까지의 가격하고 차이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입증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입 가격에는 오뚜기 라면도 오뚜기 식품에서 그 가져오는 그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는 B2B 거래와 B2C 거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보면은 딴 데는 농심이 그 라면 가격을 그 추석 이후에 그 인상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라면 업체는 인상 계획이 없다 그러지만은 조선비즈가 거기에 이제 반하는 뉴스를 오늘 또 냈어요. 오뚜기, 굴소스 등 수입 소스류 평균 8% 인상 또 올린다 이거죠. 이게 중국산인 것 같은데 이 모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달 중순 대형마트 판매가 인상 이어 내달 1일 편의점도 인상, 환율오르며 원가 절감 어려운 수입상품 불가피 인상. 뭐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라면 가격 인상도 주목, 논의조차 않고 있다면 거짓말. 요거는 이제 타 언론 매체들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조선비즈가 이렇게 이제 그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오뚜기가 논의조차 하고 않고 있다면 거짓말이다라고 조금 색다른 의견의 그 기사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반기에 13%나 이미 인상을 시켰으니까 하반기에는 안 올려도 되겠지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네.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511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종속기업 비율이 그래서 30.9%로 증가를 했습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456억 원으로서 수익률 8%, 전년보다 2%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243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20.8%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현금 흐름은 272억 원의 이익 배당을 했는데 ROE 1.5%에 해당하겠습니다. 낮지 않은 배당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EM 최종 65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낙낙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가지고 있고 수금 속도가 빠른 거로 봐서는 충분하다. 이렇기 때문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더 빨리 해줘도 현금성 자산은 이게 물론 좀 내려가겠지만은 협력업체, 납품 협력업체나 그런 데를 위해 가지고는 대금 지급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익 잉여금은 623%로 29.1%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연간 매출을 예상을 하면은 한 2조 7,696억 원 정도 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재고는 그 증가가 안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B2B 거래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한 270만 원짜리 제안서에서 계약이 270만 원 됐다 그러면은 한 12만 2천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좀 깎는 대신 그 구매 수량을 좀 올려주라 해가지고 5% 증가한다 그러면은 한 16만 5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간 매출액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2조 한 8천억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르프 쪽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단순히 2배 하면은 2조 7천억 원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대로 2조 7천억 원으로 그 B2B 거래 제안서를 냈는데 그러면 얼마 안 깎이죠. 270만 원짜리로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 18만 7천 원 더 많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욕심을 내본다고 그런다면은 스르픈율, 그러니까 마진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18일 전 2.2%까지만 증분하는데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매출액이 4.3% 더 증가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2,216억 원으로 계획보다 15.3%더 증가하게 이익을 낼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상 오뚜기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별도로 비상장 기업인 그 라면을 만드는 오뚜기 식품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뭐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